몰타 선적 초대형 유조선 에이지오스 파누리우스라고 있어요. 그런 배 이름인가 봐요. 얘가 일요일 해협을 통과해 걸프 안으로 들어가 이라크 바스라산 원유를 싣고 베트남으로 갈 계획이었다. 근데 이제 이건 이란으로 가는 게 아니죠. 배가 이라크에서 물건 받아서 베트남에다가 갖다 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오만만 인근에 정박을 해놓고 파킹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상징적인 움직임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봉쇄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날짜와 시간을 정해줬으니까. 근데 그 시간 전이니까 노란불이니까 가야지. 빨리 가서 해야지. 근데 그 선박이 실제로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항로를 바꾼 거죠. 들어가다 말고. 답답할 때는 오늘도 악구형.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뭐 이란과 미국 간의 이야기가 될 텐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가 결국은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오늘 기사들 내용 중에 보면 아마 들어보시고 나면 이 전쟁과 유가의 흐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유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다,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올 때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다, 이런 거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을 보실 때도 그렇고 꼭 주식이나 이런 걸 안 보신다고 해도 기름값은 우리한테 너무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개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볼게요. 이란의 그 컨플릭트, 갈등의 최신 소식이다 뭐 이러면서 나왔는데, 트럼프가 테헤란이, 이란이 이 협상장으로 돌아오든 말든 상관없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딱 이 둘의 요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 있다면 이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란이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오든 말든 상관없다.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강하게 들리고요. 동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꼬여 있는지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뭐 휴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를 우리도 갖고 있다가 성과가 안 났고 미국은 갑자기 군사적인 압박을 높이면서 외교적인 문을 이게 닫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뜻 보기엔 일단 닫혀 있는 느낌이죠, 그죠? 근데 하지만 분명히 아예 닫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장으로 돌아오든 말든, 그러니까 돌아올 곳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협상장으로 뭐 왔으면 하길 바라겠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무관심한 느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이란이 뭐 협상장에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단순히 센 척하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협상이 잘 안 됐으니까 네가 싫으면 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테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기사에서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동안 이어진 직접 대화가 결국 합의 없이 끝났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 직후에 미국 쪽 분위기가 되게 강경해졌다는 이런 느낌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기회를 줬고 분명히 좋게 얘기하자고 했잖아 라는 거죠, 미국의 지금 이 트럼프의 이야기는. 근데 특히 미국이 이번에는 실제 행동도 같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월요일 아침에 우리한테는 뭐 월요일 밤, 오늘 밤쯤 되겠죠, 그죠? 이란이 핵심 해상 통로를 다시 열겠다는 약속을 어겼으니 미국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한 걸 보면,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 해협 문제를 더 이상 이란 손에 맡겨둘 수 없다고 보고 직접 개인 모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쇄라는 거를 이란의 어떤 모든 항구, 뭐 해안 지역으로 또 향하는 선박에 적용이 될 수 있고, 아라비아만 5만만 인근 시설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 보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느낌이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통제권 싸움이 뭐 외교로 수덕수덕 얘기를 하는 거에서 이제는 군사 압박 단계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뜻인 것 같고, 그리고 협상 자체가 왜 깨졌는지에 대해서도 기사에 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미국이 요구한 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주요 핵시설 해체, 고농축 물질 인도,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더 넓은 지역 평화, 헤즈볼라, 후티 같은 대리 세력 지원 중단까지 포함한 패키지였다.
이걸 이란이 어떻게 다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쩌면 이미 이거를 얘네 어차피 이거 못 받는다. 그래서 휴전이나 뭐 아니면 협상이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거고, 여기다 대놓고 뭐 처음에 이제 협상에서 이거저거 얘기하고 이거 너네가 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란이 내놓은 카드가 되게 초라했어요. 보면 제한적 농축 허용이나 비축량 축소 정도 이걸 제한했는데, 그러니까 농축 조금 좀 허용해 주시고 우리 갖고 있는 거 이 쌓아두는 비축량도 조금 지금보다는 좀 줄이고 요 정도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데, 아니 미국이 요구하는 건 사실상 이란의 핵과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갖고자 하는 어떤 영향력에 대한 전략을 완전히 180도 바꾸라 약간 이런 수준인데, 이란이 내놓는 건 그보다 훨씬 조금만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계속 하는데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가면서 뭐 서로 맞춰볼까요? 이 단계가 아니라 애초에 협상의 이 바닥선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사에는 이란 쪽의 메시지도 같이 나오는데, 이란 의회의 의장이 하는 말이 트럼프의 해협 봉쇄 발표 이후 미국에 강하게 경고하면서 당신이 싸우길 원하면 우리는 싸울 것이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란 내부 분위기가 공개적으로는 적어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국이 군사 압박을 강화하면 이란도 왜 그러세요? 협상? 이게 아니라 안에 이루고 너가 주먹을 쓰면 나도 주먹을 쓰겠다라는 맞대응을 하겠다는 구조로 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휴전이라고 하는 틀이 사라진 거는 아니지만 요 날짜 정해놨으니까 이것만 지나면 그때는 뭐 붙어보자 약간 이거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는 또 나토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나토랑 사이도 안 좋은데, 트럼프가 일요일 날 기자들한테 나토가 이란 문제에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동맹과의 관계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이란 문제를 미국이 다룰 때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동맹의 공조, 이 틀에 기대기보다 필요하면 그냥 너네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토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 이거 어쨌든 미국이 이란을 때렸고 뭐 핵 문제가 뭐 이 무슨 이유가 됐건 둘이 싸움이 났는데 우리한테 너도 도와라 이런 식이긴 했지만 이거는 내 싸움까지는 아닌데 라고 했던 생각에서 이제는 전 세계의 안보는 어쨌든 중심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도움을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하면 이게 안보라는 게 군대인데 결국 이 군대가 돈이 좀 드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거를 미국은 투자를 본인이 하면서 대신 내가 이만큼 투자하니까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너네도 이만큼 해줘 라는 거를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어쩔 땐 이제 뭐 내가 얼마를 썼는데 니네는 이것도 안 썼니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누가 좀 도와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춰가던 건데, 이제 전 세계적인 안보의 구조가 좀 바뀌는, 동맹의 구조가 흔들리는, 적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너를 내가 굳이 네 잘못되는 걸 돕진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추가 협상 회담 뭐 이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긴 합니다만, 또 며칠 안에 2차 협상이 잡힐 수도 있다고 기사에서 말도 하기도 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온다고. 하지만 근데 또 안 되면 어쩌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얘도 좀 흔들 쟤도 흔들 이런 상태라 오히려 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지역 정부들이 워싱턴하고 이슬람마바드 사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완전 끝난 건 아닌데 군사 압박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외교라는 게 좀 너무 이제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좀 불안함이 좀 있고요. 이게 시장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뭐 완전한 전쟁도 아니고 완전 평화도 아니고 둘 사이를 계속 흔드는 뭔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우리는 이제 뭐 고래 싸움이라고 할 수, 이란 따위를 고래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고래 하나가 미국이 들어와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 싸움에 괜히 우리 새우등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합니다. 또 유가, 뭐 달러, 금, 증시 이런 시기마다 워낙 휘청휘청 거리는 것도 있고, 오늘도 저 오전에 아까 직원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연병 싸울 거면 쭉 싸우지 왜 멈췄다 말았다 열받아 죽겠네 제가 이랬거든요. 희망 고문이 왔다가 기사에나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불안한 게 맞는데, 근데 또 휴전한다 그러고 협상한다 그러니까 기대가 요만큼은 되잖아요. 혹시 갑자기 이란 앞으로 이제 뭐 중동의 번영이 어쩌고저쩌고 또 뭐 골든 에이지 이래 버리면 모든 게 끝나니까 기대가 살짝 됐던 것도 사실인데, 아니나 달라 그냥 무너져가지고 또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아무튼 답답한 입장인데, 정리해보자면 이 기사에서 확인되는 거는, 첫째, 미국과 이란의 직접 협상은 주말 동안에 진전은 없었다는 건 다 알고 있고,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장에 오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게 좀 압박의 수위를 높인 거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첫 번째고, 둘째,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이란이 약속을 어겼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해상 통제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 움직임이 있다. 세 번째는 이란도 그럴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지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제대로 붙어보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외교의 문이 닫힌 건 아니지만 매우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기 직전의 그 외교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휴전이 붕괴되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러면 이 호르무즈 봉쇄를 이제는 미국이 하겠다는데 미국이 또 이거 막겠다고 하잖아요. 대체 그건 뭐냐? 그거 막으면 절대 안 된다면 니네가 막는 건 뭐냐? 미국이 4월 13일부터 이란 항만 봉쇄를 시작할 것이라고 중부사령부에서 밝혔습니다. 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4월 13일 오전 10시니까 이제 우리한테 밤 12시 정도 되겠죠. 12시 가까이 되면 이제 그 호르무즈가 있는 곳에 이란이 들어가는 걸 이제 봉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날짜랑 시간이 있죠. 그죠? 언제부터 딱 한다. 너 앞으로 내가 하겠어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너네 딱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충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해상의 물류를 차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이제 행동을 하기 직전의 단계인 거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휴전이 지금 뭐 진행 중이니까 아직은 대화에 그게 아니라 이미 행동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기사 내용에도 보면 중부사령부가 얘기하기로 이 조치가 이란의 모든 항구와 해안 지역으로 향하는 선박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 연안 시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항행의 자유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도 적시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단순히 뭐 이란 항만만 겨냥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둘러싼 이 해상 질서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지도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어떡하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포를 하고 막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젠 다들 아시지만 정말 세계 에너지 물류라는 거의 핵심 통로죠. 이게 다시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불안해질 것 같으니 아니라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단순히 이제 이란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우리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 뭐 이유야 뭐 회담 깨진 것 때문이고, 깨진 직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아까도 제가 뭐 트럼프는 이미 자기네가 이렇게 이란한테 얘기하면서도 얘들이 이걸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게 이제 이런 생각인 게, 깨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뭐 바로 이런 게 쭉쭉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막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시부터 어떻게 막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뭐 배부터 비행기부터 군대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미 준비하고 요이땅 하기 직전에 두고 있다가 협상에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도 벤스 부통령이 그랬잖아요. 미국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조건을 제안을 했는데 이란이 안 받았다. 그러니까 책임은 니다, 이란이다 이거고, 그렇게 책임을 이란한테 돌린 상태에서 항만을 봉쇄하면 미국은 이 항만을 봉쇄하는 자신들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얘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지네 멋대로 하니까 불가피하게 후속 조치로 항만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치적이나 외교적이나 사실 미국이 이거를 그냥 턱 하고 막는 게 그렇게까지 잘하는 짓은 절대 아니거든요. 남들이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뭐 한다고 하니까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있으면 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 이란이 이러니까 이란은 왜 암적인 존재인데 얘 뭐 중국 도와주고 김뚱땡이 도와주고 막 러시아 도와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잡아야 되는데 얘네가 말을 안 들으니 우리가 그렇게 패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길 내가 좀 막을게. 얘 때문이야. 근데 나는 얘기하려고 다 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굉장히 불가피한 후속 조치라는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기사에서는 꽤 노골적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란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선박을 봉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이 일을 집행할 것이다 라고도 강조를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이란 선박도 혹은 이란으로 향하는 어떤 선박도 그러니까 이란의 선박도 이란으로 가는 선박도 안 됨. 우리 뜻에 반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강한 메시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군사작전의 개시이기도 하면서도 사실상은 이 해상 패권을 쥐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켜서 질식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뜻에 가깝겠죠. 트럼프가 이거는 뭐 강탈이고 왜곡이고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건 이란 해협에 대해서 아니 뭐 선박에 대해서 막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이란의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상 질서에 대한 위협이고 이걸 난 충분히 경고를 했고 얘한테 얘기했는데 싫어요라고 하니까 내가 하겠어. 되게 정당한 그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기뢰 제거 같은 경우도 미국 해군이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설치했던 기뢰를 제거하는 그 절차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런 놈들이니까 내가 이거를 청소를 뭐 내가 나서서 해야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미국이 기뢰를 제거한다고 진짜 군대가 나가서 그거 하고 있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봉쇄를 하고 뭐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거랑 기뢰 제거는 좀 뭐랄까 군사 작전이거든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해협 안에서 미국 군함과 이란 측의 뭐 전력이 굉장히 가까이 직접적으로 마주한 상태에서 그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 작전이 이란 코앞이니까 바로 앞에서 미군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란 군대가 만약에 어떤 작은 빡침이나 아씨 뭐야 이런 느낌으로 뭐 살짝이라도 아주 조그만 교전이라도 하게 된다면 상황이 엄청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미국이 호르무즈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 항로를 물리적으로 확보하려는 단계로 가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진짜 그런 거고요.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이란 관리들은 자국 수역과 통제권에 도전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먼저 해상을 차단하고 이 통로를 차단하고 기뢰를 제거하고 이런 거에 먼저 이제 나서면 이란 입장에서는 너는 그거를 이란을 쳐들어온 거다. 이란의 어떤 주권을 니네가 해치고 있다. 침해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맞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전투적인 태세로 나서고 있는 그런 건데 이 기사에서 표현하기로는 전형적인 확전의 위험 구간이라고 합니다. 양쪽 다 자기 행동을 방어적으로 정당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 이 현장에서 결국은 맞부딪힐 거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조금만 민감한 상황이 생겨도 네가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막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고 그 기사의 마지막에 지금의 상황을 평가한 말 중에 미국 대표단이 안전통행 합의 없이 떠났고 안전통행에 대한 합의 없이 떠났고 그 결과 호르무즈 봉쇄와 원유 해운 시장의 전쟁 프리미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죠, 그죠? 이제 또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다시는 다시는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근시일 내에 협상 잘 되면 금방 정상화 되겠지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일 거고 뭐 미국이 이미
오늘 밤이면 봉쇄를 하겠다고 시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뭐 이건 그러니까 휴전은 좀 지켜보고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트럼프가 이란 미사일 체계니문이 다 망가뜨렸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까지 버팅길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이란의 전력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미국의 정보국, 이란은 공습 이후에도 수천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고요. 이란이 두드러 맞긴 맞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 새로운 미국 정보 평가에서는 이란이 여전히 수천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그 때문에 백악관이 말하는 것처럼 이란의 군사력이 사실상 기능적으로 파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시장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다 같이 보고 있는 이제 궁금한 게 이란이 아직 얼마나 더 주변을 때릴 수 있고 얼마나 더 버텨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여러 주간의 공습으로 이란의 방산의 기반과 이동식 발사대 상당수가 타격을 입은 건 맞다. 근데 이 실제로 이란의 이동식 발사대 절반 이상이 파괴가 되거나 산악지대 터널 입구를 겨냥한 공격으로 손상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작은 평가는 아니죠. 특히 이 이동식 발사대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미사일은 많을 수 있어도 이게 발사대가 없으면, 몇 개 없으면 미사일을 내가 발사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잖아요. 한 번에 다다다닥 쏘고 또 설치해서 또 다다다닥 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총알은 많은데 총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발사대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내가 얼마나 파워 있게 운용할 수 있는지라는 군대의 능력과 연결이 되는 거라서, 발사대가 절반 이상 터졌다라는데 당연히 그 군대의 즉각적인 어떤 타격 능력이라는 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정보 당국과 이스라엘 쪽에서 다 같이 평가를 하기로 동시에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도 이란은 아직 상당한 전력을 남겨두고 있다.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거의 다 죽였다, 뭐 다 없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 무기니 뭐 미사일이니 다 뭐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발사 수단은 조금 뭐 준 건 맞지만 미사일 재고 자체가 워낙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여전히 1000기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측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보 당국은 더 봅니다.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내내 한 1000개 있다고, 미국 쪽 정보 당국에서 볼 때는 이란 전체 미사일 보유량이 수천 기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이란의 군사력이 거의 무력화된 것처럼 말을 했고 그렇게 얘기 더 하고 싶었겠지만, 정보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단순히 숫자만을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발사 수단이 아무리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둘이 딱 결합이 되면 어느 정도 보복의 능력이나 어느 정도 공격을 오는 거를 이제 억제할 수 있는 힘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공격력이 있고 위험한 나라라는 그 생각을, 그러니까 정보국에서 볼 때는 이란이 그러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때릴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재건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재건 능력이 굉장히 이란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미사일도 많은데 재고가 설령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해도 생산 기반 일부, 저장 시설, 지하 시설이 다 남아있고 시간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이란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전쟁이라는 게 와다다다 하고 빵 하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간에 또 얘기도 했다가 뭐 휴전할까도 했다가 그건 또 아닌가 했다가 이러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이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기회가 이란을 다시 재건하게 만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때 재건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얘네는 무서운 존재다
라는 얘기를 정보국에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백악관은 그걸 원치 않지만 정보국에서 얘기할 때는 이란은 여전히 전투 능력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특히 이제 뭐 지하 무슨 뭐 복합시설 이런 데 숨겨져 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지하 복합시설이라고 하면은 뭐 공격을 뭐 엔간히 해서는 정확히 어딘지 파악도 뭐 어렵겠지만, 그곳을 그 지하시설을 심지어 그 분명히 뻔한 게 사막 있고, 이란이 이게 사막 있고 위에 이렇게 산맥이 쫙 산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산악지대 그 밑에 쪽에 들어있을 텐데,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공중전을 통해서 제거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란에게 들어가서 거둔 군사적인 이런 성과가 일시적이고 다시 얘는 띠띠띠띠 하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불안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야 약해져서 안심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쟤네는 미사일이 수천 개를 갖고 있는, 발사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위험을 그럼 시장 가격에 반영을 해야죠. 기름값에 반영이 될 거고, 기름값이 이걸로 튀면 그 위험이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외환시장이든 뭐 그러니까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이런 데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미사일을 갖고 있고 재건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 너 이란 완전 무너졌으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어차피 저긴 이제 잿더미인데 시간만 보내면 쟤네는 가만히 말라 죽을 거야 라는 계산을 못했을 수도 있고, 이번 협상에. 그리고 반대로 이란도 내가 사실 되게 얻어맞은 거 많은 것 같지만 여전히 힘이 남아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이 협상에 나왔으니 저렇게 버팅길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란이 이렇게 여전히 재건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수천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근데 정보국이나 뭐 이스라엘에서 비슷하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고, 이란이 맞아서 끝났느냐가 아니라 맞았지만, 이란이 충분히 맞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얼마나 위험한데 라는 거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 위험 자산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릴 건데, 미국의 이란 봉쇄, 요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얼마나 큰 작전인가. 그냥 봉쇄라는 게 사실 뭐 거기 호르무즈 해협만 띡 막아놓으면 왔다 갔다 못하니까 말라 죽이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겠죠, 그죠? 근데 과연 이게 그렇게 말만큼 간단한 것일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로, 미국의 이란 봉쇄는 중대한 메이저 밀리터리 작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이게 그냥 단순히 경고나 뭐 정치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작전이래요. 저도 뭐 이게 처음에는 호르무즈를 막는 게 그냥 막는 거 아닌가? 호르무즈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군대만 있다면. 근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미국이 이란을 봉쇄하는 게 결코 짧고 간단하게 끝날 게 아니고, 오히려 이란 쪽에서 테헤란에 강한 반발을 불러오면서 이 휴전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란에 드나드는 해상 교통을 막겠다라는 선언은 경제 제재라는 한 줄이 더 추가된다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군사적 충돌 단계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란이 여기서 그러면 더 물러나기가 어려워지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직접 막아버리면 이란은 더 물러날 수가 없다. 왜냐, 이 조치의 목적이 이란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물류를 실질적으로 차단을 해서 애를 말려 죽이겠다는 식인 건데, 이란이 말라 죽기 전에 지렁이 밟으면 꿈틀, 이거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걸 되게 빠른 해결책처럼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함정도 많이 필요하고, 전투기도 이걸 또 함정을 호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감시도 24시간 지속적으로 되어야 돼서 굉장히 많은 군대가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이란군이 언제 쏠지 모르는 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하는 것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의지가 이거를 했을 때 잘못됐을 때 자기가 잃을 게 너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라는 건 정치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엎어졌으니까 이걸 다음에 하겠어라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걸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국방부의 전직 관리라고 하는 다니엘 스트롤이라고 하는 분이 말을 한 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해상봉쇄라는 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양쪽 다 모든 걸 건 작전이라는 게 이제 골자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정작 봉쇄를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미군이 나서서 봉쇄를 하겠다, 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실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심지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느낌의 굉장히 복잡한 작전인데도 불구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중부사령부가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오가는 선박을 어떻게 멈춰 세울 것인지도 뭐 안 나왔고요. 오는 거 쏴버리겠다 이런 것도 아닐 거고, 그죠? 그리고 위반하고 지나가는 선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그리고 그 뭐 얼만큼의 함정이 들어가고 얼만큼의 전투기가 또 도입이 되는지 이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들어가는지, 그만큼 필요할 것 같은지, 이런 설명이 없다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게, 봉쇄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란을 치기 위해서 한다지만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나라가 한둘이냐고요? 아니죠, 그죠? 모든 나라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이 해상 통제를 직접 내 군대, 내 무력을 통해서 하고 선박 통행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라는 게, 이게 내 앞에 바다도 아니고 저기 멀리 중동에 있는 바다 가서 내 군대가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상선들, 그냥 민간 상선들까지 다 통행을 제한하고 너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갈 거야? 뭐야?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넌 통과, 뭐 넌 안 돼, 뭐 이런 걸 한다라는 게, 이란이 볼 때는 물론 이게 당연히 원래는 뭐 누구나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다긴 하지만 가깝잖아요, 그죠? 자기 영해란 말이에요. 내 앞바다란 말이야. 내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누가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앞에서 통과 이거 하고 있으면 그걸 느끼는 순간 아이씨 하고 뭐라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국제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 군사적인 룰도 동맹국 간이라도 있어요. 유럽, 뭐 아시아 이쪽이랑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충분한 명분이 있어서 동맹국의 협조는 또 있을 건지, 아니면 또 민간 배들을 어떻게 막을 거며 어떻게 막아서 어떻게 우회를 시킬 방법이 있는 건지, 이 모든 게 이야기 되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작전이라는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조가 전혀 안 보이는 이 와중에 발표도 안 했고 얘기도 안 했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정치적으로 그냥 내가 맡겠어요 라고 그냥 선언한 게 너무 빠른 게 아니었냐라는 말도 있다고 해요. 물론 뭐 말을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꽤 있을 거고. 근데 정치적으로 이미 워싱턴 내부에서도 이 전략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고, 해협을 닫으면 미국도 기름값 올라가서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우디 빼고, 그죠? 근데 이 유가를 못 잡으면 우리 같은 아시아 쪽은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그죠? 미국도 역풍을 얼마든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걔네도 물가가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엄청 비싸거든요, 미국의 물가가. 근데 이거를 잡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도로아미탑을 되게 생겼으니 이걸 그냥 트럼프식의 으름장으로 보고 다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는 그런 전략의 하나일지, 아니면 진짜 장기간 여기를 막아놓고 통행을 내가 통제를 하면서 이란을 실제로 말려 죽이겠다고 하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실제로 장기간 묶어놓고 이란을 말려 죽이려고 한다면 미국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란이 그거를 가만 냅두기가, 날 말려 죽이겠다고 내 문 앞을 잠궈놨는데 뭐라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봉쇄를 이번에는 저놈들이 한다더니 이번엔 이놈들이 하는구나 에서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확전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고, 이란 미사일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저 정도 있다는 건 이게 싸움이 본격적으로 가게 되면 꽤 커질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뭔가를 보고 막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전쟁에 대해서 하는 판단은 하지 말자는 거고, 우리는 지금 오히려 참을성이 더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자면, 에너지가 유가가 지금 살짝 위험한 느낌 그런 게 좀 있는데, 미국이 이란 항만을 봉쇄하겠다고 이제 곧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조선들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빨간불 되기 전에 노란불 뭐 이럴 때 이제 아우 빨리 가야지 하고 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야 이거는 막힐 수도 있어라는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차피 막히니까, 그리고 막히기 직전은 괜히 무섭잖아요. 몇 시간 차이로 잘못 갔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가는, 이 해협을 그냥 피해버리는, 그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어떤 유통이 꼬이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원유 시장이 사실 움직일 때 야,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대라는 얘기만 해도 막 이러는데, 실제로 선박이 들어가다가 야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공포가 아니죠. 물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차질이 된 걸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아예 단계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이 주말 동안 평화회담에 실패한 뒤 미국이 월요일부터 봉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요일 미국 해군이 이란 항만을 드나드는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고, 중부사령부도 이 조치가 이란 항만과 해안 지역을 오가는 모든 해상 교통에 적용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가 선박에 공평하게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이란을 겨냥한 건데, 이란을 당연히 겨냥한 거고, 이란이 아닌, 이란 배가 아닌 배, 아니면 이란을 향하고 있지 않은 배, 그런 배들은 자유로 돌아다닐 수 있지 않겠다, 막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죠? 야, 이란 배 말고 다른 배 지나가 이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무서워 죽겠는데. 아니 지나간다 쳐요. 너 미국 여기서 너는 오케이 했어. 가야지 하고 가. 저기서 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섭잖아요. 뭐가 날라와서 배에 꽂힐 줄 알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기름 싣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직접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저는 안 지나갑니다. 그냥 안 가요. 안 가. 미국이 보호해 준다. 맞으면 어쩔 건데. 미국이 날 보호했는데 뭐 사실 포 같은 건 쏘면 그걸 어떻게 뭐 맞출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난 죽었는데 이미 뭐 맞은 다음에 보상이고 뭐고 뭐 어쩔 건데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또 경고를 했잖아요. 물론 군함에 대해서 경고하긴 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는 군함이 있으면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군함 지나다니면 다 쏠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유조선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그거를 보험을 해주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이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누가 정당하지 난 모르겠고 그냥 너무너무 무서워서 난 못 가겠어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사에서 말하기로도 이미 유조선들이 벌써 해협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대요. 로이터가 인용한 이 운항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일부 선박은 계획대로 걸프 지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도 한데, 경로를 바꾸거나 대기 상태에 들어간, 갑자기 가다가 저기 가서 파킹해 놓는 거지. 그런 데도 있다고 해요. 예를 또 여기서 드러났거든요. 몰타선적 초대형 유조선 에이지오스 파누리우스라고 있어요. 그런 배 이름인가 봐요. 얘가 일요일 해협을 통과해 걸프 안으로 들어가 이라크 바스라산 원유를 싣고 베트남으로 갈 계획이었다. 근데 이제 이건 이란으로 가는 게 아니죠. 배가 이라크에서 물건 받아서 베트남에다가 갖다 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오만만 인근에 정박을 해놓고 파킹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상징적인 움직임 같아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봉쇄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날짜와 시간을 정해줬으니까. 근데 그 시간 전이니까 노란불이니까 가야지. 빨리 가서 해야지. 근데 그 선박이 실제로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항로를 바꾼 거죠. 들어가다 말고. 그죠? 들어간 배도 물론 있대요. 여기서 뭐 파키스탄의 선적 유조선 샬라마 카프 뭐이가 이제 얘는 이제 일요일날 걸프 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모든 선박이 일괄적으로 이 해협을 통행하는 걸 포기한 건 아닌데 일부 선박들은 멈추거나 일부는 우회해서 다른 길을 통해 가겠다고 하거나 라고 이제 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들어가는 거고, 쫄린다 그러면 좀 이제 물러나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쫄리죠, 그죠? 근데 이미 그런 쫄린 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실제 물류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배가 좀 들어갔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휴전이니까 이제 괜찮잖아 좀 들어가 봐 라는 배가 있다가 다시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결국 유가가 뭐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거는 결국 실물 원유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계획대로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그리고 저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아주 핵심적인 통로고, 근데 지금처럼 실제로 유조선이 가다가 무서워서 쫄려서 경로를 바꾸고 해협을 들어가려다가 이걸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오만해 가서 이렇게 파킹하고 가도 될까 이렇게 망설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자체로도 뭐 해협이 닫힐까 말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직은 몇 시간 남았지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안 가겠다는데 무서워서 이 공급 차질이 오히려 유가에서 볼 때는 더 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포탄이 지금 떨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게 아니어도 완전히 이건 막혀 있으니까 니네 틀렸어 오지 마라고 하지 않아도 일부만 쫄려서 옆에다 파킹을 해도 유가에 당연히 오를 거고, 배싹, 그러니까 운임, 거기다 보험료 이런 거 충분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아무리 이란 배가 아니면 막지 않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나라만 안 간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저는 야수의 심장이 아닌지 하여튼 전 못 가겠어요. 유가 상승이 정말 극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극적으로 뭔가 갑자기 확 변해서 타결이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당분간 상승에 대해서는, 당분간의 고유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안 좋은 얘기라서 그지 같은 소식이라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런 소식들이 답니다. 다예요. 너무 이제 이쪽 얘기만 해가지고 내일 얘기는 제가 이미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사들도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뽑아놓긴 했는데 그것도 녹화를 해가지고 내일은 좀 전쟁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 있으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 막 기름값이 오르면 뭐 어떤 주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답답할 때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